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폭을 확대해 20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과는 다르게 동결되는 실망감이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0.01% 상승하며 4주 연속 약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강남 초고가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호가가 유지된 결과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는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로 증권가에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지만 정작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서울 세종대로 하는 본관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통화 정책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 안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며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4월 중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서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오늘 4월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 부분은 올해 1분기에 집중될 것이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발표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내렸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성장률 2.1%는 코로나19 사태가 3월 정점을 찍는 것을 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2.4%로 유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폭을 확대해 20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과는 다르게 동결되는 실망감이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20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5% 하락한 2054.8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0.14% 하락한 2073.87에 거래를 시작해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간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우려에 따른 뉴욕 증시 혼조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세 가속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인하로 기대했던 기준금리가 동결된 데 따른 실망감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지난 24일 3% 넘게 하락한 코스피는 전날에도 1.28% 하락하는 등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4,098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485억 원, 기관은 7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1.06% 내린 55,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90% 내린 9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2.51% 하락한 638.17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02% 오른 121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7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505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422명이 늘어난 1,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74세 남성이 자가 격리 중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입원 대기 중 증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며 여행업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한국인의 해외여행마저 막힌 건데요. 이달에 폐업한 여행사만 3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와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나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 가운데 여행 자제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에 이어 한국인의 해외여행마저 막힌 겁니다. 이로 인해 여행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개방 여행업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폐업을 신고한 여행사는 36곳에 달합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폐업 건수가 갑절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관광사업체 등록 건수도 이달 들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 사용자도 전체 신청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주 주요 여행사의 예약도 전년 대비 90%까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여행사들은 근무 일수를 줄이고 무급 휴가를 시행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지만 영세 여행사들의 경우 폐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 중입니다. 최악의 상황의 여행업계는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앞서 보셨듯 코로나19 사태는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쉽게 또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도 출렁이는 등 우리 경제에도 이미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불안감이 커지며 금이나 달러 등 전통적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국내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우리 경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오늘 오후 기준으로 1,7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보다 500명가량 늘어나는 건데요. 이 증가폭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 따라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금과 달러 등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 나중역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부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거세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신흥국 주식시장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협에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표적 안전자산 하면 금을 꼽는데 금값이 실제로 좀 오르고 있나요?
네, 마침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국제 금값 전망을 오늘 좀 내놨는데 예.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 한국뿐 아니라 이 전 세계 시장에도 공포를 충분히 안겨다주고 있다. 약간 그런 분석입니다. 이 뭉칫돈이 금으로 쏠리고 있는 건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금값이 12개월 안에 온스당 1,800달러, 이 우리 돈으로 약 218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이 현재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642달러를 기록 중인데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 달하는 건데 이 골드만삭스는 이 바이러스 효과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금값이 3개월 후엔 1,700달러, 반년 뒤엔 1,75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이름값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금 시장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국제적인 흐름이 이런데 이 국내 금값도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값은 지난 20일부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g당 64,800원까지 오른 뒤 이 다음날 25일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좀 살펴봤는데 전날보다 350원가량 상승하면서 64,000원을 여전히 넘긴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 한 돈을 3.75g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현재 금 한 돈에 24만 원가량 하고 있는 겁니다. 금 거래량도 평소보다 4배 수준 더 늘었습니다. 예. 금값이 정말 금값이다라는 얘기가 요즘에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돌잔치에 선물하기가 부담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올랐네요. 달러도 이제 안전자산인데 원달러 환율 저희가 전해드렸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네, 코로나19 사태 분기점마다 외환시장이 먼저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렇죠. 이런 소식 예.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우한시를 봉쇄하기 이틀 전 이미 우리 외환시장에서 먼저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약간 그런 건데 이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1,220원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3거래일 동안 31원이나 폭등한 겁니다. 다음 날에는 또 전날보다 99원 90전 내리면서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현재 수준보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사례를 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한 1,230원 중반 그리고 더 악화될 경우에는 1,250원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네, 2003년 사스 감염 사례가 최초 보고된 후 약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64원가량 상승했다가 점차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예,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한데요.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보다 1원 70전 내렸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개장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드는 모습을 보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 의회가 관련 예산을 배정하면 모두 수용하겠다. 이런 좀 강한 의지를 비쳤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0전 오른 1217.2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형 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보다 1조 2천억 원 줄어든 49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파생형 펀드 설정액이 50조 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말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작년 8월부터 해외 금리 연계형 DLF 상품을 둘러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며 파생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의 위험도가 높은 파생형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불안전 판매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혼합 자산펀드 규모가 줄어든 것도 눈에 띕니다. 1월 말 현재 혼합 자산펀드 설정액은 38조 6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1천억 원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혼합자산펀드에는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펀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미미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초고가 아파트가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호가가 유지되며 4주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강북에서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아파트값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고 도봉구가 0.08%, 강북구는 0.09%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0.06%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0.08%보다 다소 낙폭이 둔화된 수치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2014년 11월 이후 5년 3개월 만입니다. 최근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값 오름폭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1월에 0.2%, 2월 0.22% 오른 데 비해 매매가격은 1월 0.38%, 2월엔 0.46%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5.6%로 2013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역시 이번 달 매매 가격이 0.51% 오르는 데 비해 전세값은 0.2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대에 미니 신도시를 짓는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며 조합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토지조성공사와 공동주택 건축공사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 지난 1월 조합원 중 일부인 14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잘못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 25일 대법원 제1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환지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땅을 뺏어가고 이거 금전으로 청산하겠다고 하는 거는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지 방식 개발 사업은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난 뒤 조성된 땅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환지 방식임에도 100% 현금 청산됐거나 권리 면적 중 4.3%만 토지로 받았습니다. 조합원 149명이 문제를 삼은 건 96필지. 전체 사업지는 600여 필지인데 이 중 사유지는 331필지입니다. 사유지의 30% 남짓한 땅에 아파트와 공원, 학교, 복합 환승센터 등의 부지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고소나 집행정지권에 대해선 아는 바도 관심도 없다면서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83만 제곱미터 땅에 공원과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 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거래소는 한계 기업 관련 불공정 거래 주요 징후로 영업 실적 및 재무 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또 최대 주주의 지분 처분 등 경영권, 지배 구조가 취약한 기업,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많은 기업, 사업 목적과 상호가 자주 바뀌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의심스러운 기업, 투자주의 환기 종목, 시장 경보 종목, 불성실 공시법인 등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라질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26일 최근 이탈리아를 다녀온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21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할 때 코로나19 유사 증세를 보였으며 상파울루 시내 병원에서 받은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내 곧바로 국가 지정 검역기관으로 옮겨져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이 남성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 남성의 귀국 이후 이동 경로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 중에는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근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브라질에서 첫 발병 사례가 확인된 후 공항 경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파즈 공항의 모든 직원들이 추가 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아르헨티나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며 공포에 떨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볼리비아도 아직까지 확진 사례는 없지만 최근 중국을 여행한 한 남성이 감염증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 격리 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바이러스가 도시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발병 대비 및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과 자원의 집중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비상사태는 선포 직후부터 7일간 효력을 가집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확인된 사례가 0건이지만 글로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도 원격 화상회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IMF와 세계은행이 4월 봄회의를 축소하거나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로 예정된 IMF와 세계은행의 회의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약 10,000명의 정부 관리와 기자, 기업인들, 시민사회 대표들이 이 기관들의 본부가 있는 워싱턴 DC 시내에 모일 예정입니다. 한편 워싱턴 DC에는 4월 16일부터 17일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웃나라 프랑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소독젤과 마스크를 찾는 파리 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약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구매자들은 대부분 중국 관광객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파리 시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의료 서비스에 사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시내의 약사는 약국에서 재고품을 주문해도 받는 날짜가 6월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할지 웃음만 나온다고 말해 프랑스의 마스크 비축 능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앞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도쿄올림픽의 위험을 규탄했습니다. 반핵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도쿄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IOC 관계자들을 향해 후쿠시마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축구 경기를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세 종목은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2011년 3월 진도 9.0의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3개의 원자로가 붕괴됐습니다. 반핵단체 관계자는 핵 긴급 상황에서 이런 국제 스포츠쇼를 조직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았던 오늘과는 달리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북부와 경남 남부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북부 지역과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되는 요즘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깨끗하지만 중서부 지역과 전북은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도, 낮 기온은 강릉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부터 비가 오다 전북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